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도 안 팔고 내려도 못 팔고 이제는 신념 때문에 안 파는 호들러입니다. 그저께는 비트코인 가격의 일교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일교차라는 용어는 기상캐스터들이 쓰는 용어인데 변동성이 심한 비트코인 가격에 사용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7,700만 원에서 8,200만 원 사이를 오락가락했으니 일교차가 심하다는 말 할 만합니다. 그죠? 제 영상은 이제 특별한 썸네일이나 자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들을 짜증나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을 별도로 제작하지도 않습니다. 자동 생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또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장비는, 장비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오래된 아이폰 8 플러스 한 대와 쿠팡에서 구입한 3만원짜리 마이크 한 개가 전부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한글 파일의 원고를 이제 메모를 하고 그냥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드는데 조명은 그냥 천정에 달린 희미한 전등불이 전부입니다. 에어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에어컨 끄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영상을 한 번씩 봐주시면 비트코인에 대한 의구심이나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저의 기억력을 최대한 살려서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역사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의 정체성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의하자면 2009년에 태어난 글로벌한 전자지불 네트워크이자 이를 기반으로 통용되는 디지털 화폐의 명칭인데 중앙통제적인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참여자 모두에 의해서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게 설계된 자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를 할 자산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어쩌다가 비트코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규제나 승인을 받는 처지가 되어 있고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현실이 되어 있지만 비트코인의 정체성은 아직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ICO라고 하는 가상자산 공개 방식이 가상자산의 생성에 당연한 절차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 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가상자산에서 쏟아지는 ICO야말로 비트코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빙자한 수많은 이단 프로젝트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면 물론이고 이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보편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을 새롭게 규정한다는 것도 거의 속수무책에 가깝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많은 알트코인들이 정권성 시비에 걸려 수년에 걸쳐 법정 공방을 벌이며 비트코인의 신뢰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과 나머지 가상자산이라고 불리는 알트코인 혹은 입에 담기도 싫은 밈코인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증명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비트코인 호들러라는 별명으로 비트코인이 미래 자산의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유 자금을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저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를 하시고 비트코인을 자산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믿으신다면 비트코인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과 가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얼마에 거래가 되든지 내가 가진 비트코인은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아니면 팔지 않는다는
마치 부동산 소유자와 같은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비트코인 100개를 한 개당 1억씩 주고 매수한다면 그것을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 몇 % 상승하거나 하락한다고 해서 매매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 안에 이런 고래들이나 거액의 투자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0만 개 이상의 물량을 고래들이 계속 매입해서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독일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다라든지 마운트 곡스가 채권자들에게 지불할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등의 그 해묵은 정보를 가지고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흔들면서 개미들로 하여금 자신의 발에 총을 쏘게 하고 그 총에 맞은 발등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빨리 사라져야 할 사람들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두어도 결국 몇 년 안에 자신들의 꾀에 스스로 빠져서 비트코인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하락장을 피하기 위해 팔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치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아니고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보고 수익률이 탐이 나서 비트코인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좀 떨어지거나 비트코인 수익률이 알트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은 비트코인을 버리고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자산의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자산의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을 몇 천만 원 혹은 몇 백만 원만 그것도 거래소 지갑에 투자를 해놓은 경우라면 가격 변동에 쉽사리 요동하거나 트레이드의 유혹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 몇 억이나 수십억 원을 가지고 그렇게 트레이드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팔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강남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를 50억 원을 주고 매수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 밑으로 매각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동산이 우리 마음대로 팔고 싶을 때 팔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 파는 것이 아니라 팔리지 않기 때문에 못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아파트를 1만 분의 1 혹은 10만 분의 1로 나누어 지분을 등기할 수 있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전광판을 설치해 놓고 매분 매초 단위로 아파트 가격을 공시해 주면서 비트코인처럼 쉽게 소유권을 변경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아파트에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파트를 몇십 년간 팔지 않고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비트코인 거래소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쏟아지는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은 사실 비트코인의 실제 가치와 무관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뉴스나 소식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호들러는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결정을 정확하게 알리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을 몇십 년에 걸쳐 매수하기로 결정했고 그 위대한 자산의 가치를 확신한다는 호들러님들이 어찌하여 비트코인 사팔사팔 하면서 시세 차익이나 노리는 비트코인 떠내기들의 말장난에 놀아나시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부동산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산처럼 생각하십니까? 너무 쉽게 매각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구태여 단점으로 만드시겠습니까? 너무 쉽게 분할할 수 있는 장점을 단점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녹슬지 않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습도나 온도, 통풍을 위해서 지극정성을 쏟아야 하는 예술품이나 골동품보다 너무 보관이 용이하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귀한 줄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비트코인은 부동산을 투자하듯이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부동산처럼 매각하거나 매수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악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오픈소스이고 특별한 악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비트코인의 성공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호들러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국내 모 대학의 박사 논문을 보더라도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수요와 공급 요인, 실물 경제 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 이 세 가지로 검증을 하고 구분을 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살펴본 논문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 요인, 실물 경제적 변수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기보다 네이버 트렌드 지수와 신문기사 등 대중의 관심이 연관된 심리적 요인에 더 강한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비트코인 호들러들의 의지와 신뢰가 있고 그들의 확신이 확산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믿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파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사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트코인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드하는 사람들이 정하는 비트코인 가격으로 인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제경영연구소에서 2018년 발표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S&P 500 지수에 포함된 대기업의 평균 존속기간이 3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이 이 정도라면 한국의 대기업의 존속기간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비트코인의 존속연수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인터넷과 수명이 같지 않겠습니까?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 아닙니다. 수명이 50년도 되지 않는 기업의 주주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소멸되지 않을 비트코인의 주인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호들러였습니다. 빰.